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토트넘의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한 콘테 감독이 어떤 전술을 사용하는 감독인지, 그리고 토트넘에서는 어떤 전술을 사용할지 예상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콘테 감독은 3백을 주로 사용하고 3-4-3, 3-4-1-2 같은 전형도 종종 사용하지만 3-5-2 전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콘테 감독의 축구는 볼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최근에 맡았던 팀들만 봐도 지난 시즌 인터밀란에서 우승할 때 인터밀란은 리그에서 점유율이 6번째로 높은 팀이었고, 첼시에서 우승했던 시즌에도 첼시는 리그에서 볼 점유율이 6번째로 높은 팀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승점 102점을 기록하면서 당시 세리아에서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했던 콘테 감독의 유벤투스도 리그 내에서 점유율이 그렇게 높은 팀이 아니었는데요. 이처럼 콘테 감독은 맡았던 팀마다 모두 우승으로 이끌었지만 유벤투스, 첼시, 인터밀란 모두 우승팀치고는 볼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콘테는 볼 점유율이 높은 축구를 선호하지 않지만 볼을 전개할 때는 후방에서부터 짧은 패스로 볼을 전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볼을 많이 점유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후방에서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상대팀을 높은 지역으로 끌어들인 이후에 상대팀이 올라올 때 빠르게 역습을 전개하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시즌 인터밀란은 세리아에서 역습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만들어낸 팀이고, 첼시 또한 우승을 기록했던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팀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술적으로 보면 콘테 감독은 짧은 패스로 볼을 전개하는 만큼 패스를 잘하는 선수들로 수비 라인을 구성하게 됩니다. 특히 좌우 중앙 수비수들의 킥 능력이 볼을 전개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터밀란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콘테 감독은 바스토니와 슈크리니아르의 킥력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골키퍼가 3백의 한쪽 측면으로 볼을 전개했을 때 상대팀이 전방 압박을 위해 한쪽으로 쏠리면 이때 볼을 받은 중앙 수비수가 비어있는 반대편 측면으로 정확한 롱패스를 보내주면서 역습을 전개하는 것이 지난 시즌 인터밀란이 볼을 전개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지난 시즌 인터밀란에서는 바스토니가 이러한 역할을 가장 잘 수행했고 팀 내에서도 가장 정확한 롱패스를 기록했던 선수였습니다. 바스토니가 없을 때 콘테 감독이 풀백으로 뛰는 콜라루프를 중앙 수비수로 배치한 것도 콜라루프의 킥력을 활용하기 위한 선택이었는데요. 바스토니뿐만 아니라 데브라이나 슈크리니아르까지 킥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인터밀란은 짧은 패스로 볼을 전개하면서 상대팀을 끌어들인 이후에 비어있는 공간으로 볼을 보내주는 플레이가 굉장히 훌륭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중앙 수비수들이 반대편으로 볼을 보내줄 때 반대편에 있는 윙백이 빠르게 올라가주면서 상대의 측면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콘테 감독은 좌우 측면에 빠르고 공격적인 선수들을 선호하는데요. 인터밀란에서는 페리시치와 하키미, 첼시에서는 알론소와 모제스, 유벤투스에서는 아사모아와 리히슈타이너처럼 빠른 선수들을 측면에 배치했습니다. 특히 인터밀란에서는 페리시치, 첼시에서는 모제스,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는 칸드레바처럼 윙어에 가까운 선수들을 윙백으로 기용하고 공격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콘테 감독의 스타일을 봤을 때 콘테는 토트넘에서 3백을 사용할 것이 유력해 보이고, 이때 좌우 측면에는 레길론과 에베르송이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선수 모두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인 만큼 콘테 감독이 충분히 좋아할 만한 선수들인데요. 다만 도어티나 벤 데이비스처럼 벤치에 있는 자원들은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이 아니라서 좌우 윙백 자리에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콘테 감독이 오면서 라짜리처럼 빠른 윙백의 영입설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브라이언 힐이나 모우라처럼 빠른 선수들을 측면에서 실험해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한편 중앙 수비 라인에도 선수가 부족한데 기본적으로 토트넘은 로메로를 제외하면 빌드업에 뛰어난 선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다이어가 준수한 킥력을 갖추고 있지만 탕강가나 산체스, 로든 같은 경우는 빌드업 상황에서 불안한 점이 많은 선수들이고, 벤 데이비스를 중앙 수비수로 내릴 수도 있지만 벤 데이비스 또한 빌드업에 강점이 있는 선수는 아닌데요. 다만 콘테 감독은 3백의 왼쪽에 왼발잡이 센터백을 배치하고 왼쪽 중앙 수비수가 반대편으로 길게 패스를 보내주는 것을 좋아하는 만큼 벤 데이비스는 콘테 감독 부임 이후 몇 차례 기회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중앙 수비 라인은 콘테 감독 체제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포지션이고, 실제로 콘테 감독을 선임한 이후에 중앙 수비수의 영입 소식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로메로 같은 경우는 아탈란타에서도 3백의 중앙 수비수 자리에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에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콘테 감독 체제에서 수비 라인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이 예상되는데요. 한편 볼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콘테 감독은 투톱을 활용할 때 전형적으로 비겐스몰의 조합으로 투톱을 구성할 때가 많은데요. 투톱의 한자리에는 체격 조건이 좋고 포스트 플레이가 되는 최전방 공격수, 그리고 그 옆에는 발이 빠르고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선수를 배치하게 됩니다. 유벤투스에서는 요렌테와 테베즈, 이탈리아 대표팀에서는 펠레와 에데르, 인터밀란에서는 루카쿠와 라우타로,
첼시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디에고 코스타나 지루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그 밑에 아자르나 페드로 같은 선수들을 기용하면서 언제나 전방에는 포스트 플레이에 뛰어난 선수, 그 밑에는 발이 빠른 선수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볼을 전개할 때 상대팀이 압박에 막히면 포스트 플레이가 좋은 선수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고 최전방 공격수가 전방에서 볼을 지켜낸 이후에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빠른 선수에게 볼을 보내줬는데요. 지난 시즌 인터밀란에서는 루카쿠와 라우타로가 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지난 시즌 인터밀란의 경기를 봐도 루카쿠가 후방에서 넘어오는 볼을 떨어뜨려줄 때 라우타로가 뛰어가는 장면이 자주 나왔는데요. 그리고 때마침 토트넘에는 콘테 감독의 스타일에 적합한 케인과 손흥민이 있습니다. 포체티노, 무리뉴 시절부터 케인과 손흥민은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손흥민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케인이 패스를 보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미 콘테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들이라서 케인과 손흥민은 콘테 감독의 전술에 잘 녹아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케인의 백업 선수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손흥민이 체력적인 부담을 느낄 때는 발이 빠른 모우라나 베르바인이 나올 수 있지만 케인이 없을 때는 포스트 플레이를 해줄 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케인의 백업 선수도 콘테 감독이 영입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포지션인데요. 한편 중원에는 3-5-2 전형을 사용할 때 3명의 미드필더를 배치하거나 3-4-3 전형을 사용하면 2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기용할 텐데 콘테 감독이 첼시를 맡았을 때처럼 3-4-3 전형을 사용하면 공격을 전개할 때 미드필더들이 적극적으로 올라오기보다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자주 내려와주면서 볼을 받아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3-5-2 전형을 사용하게 된다면 중앙 미드필더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올라와줘야 합니다. 콘테 감독은 역삼각형의 중원 라인을 구성할 때 후방에는 볼을 전개할 때 중심이 되어줄 수 있는 선수들, 예를 들면 피를로, 데로시, 브로조비치 같은 선수들을 배치하고 그 앞에는 공수양면으로 활발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선수들을 기용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인터밀란에서 바렐라의 역할이 인상 깊었는데 볼을 전개할 때 바렐라는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기술적으로 상대의 압박을 풀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바렐라가 내려올 때 상대팀 선수가 바렐라를 따라 움직이면 이때 인터밀란은 루카쿠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고 루카쿠가 볼을 잡을 때 바렐라가 빠르게 올라와주면서 루카쿠가 떨어뜨려주는 볼을 받아주는 패턴도 자주 보여줬는데요. 바렐라의 기동력을 활용하는 전략이었고 바렐라뿐만 아니라 비달이나 에릭센도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해줬습니다. 그리고 공격 상황에서는 바렐라가 창의적인 패스를 뿌려주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순간적으로 측면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수비의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측면으로 빠져주는 움직임은 과거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콘테 감독이 측면 공격수인 자케리니를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하고 자케리니가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움직임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콘테 감독의 중앙 미드필더는 활발하게 움직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현재 토트넘의 미드필더 라인은 콘테 감독의 전술에 어울리는 선수가 부족해 보입니다. 3-5-2 전형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번 시즌 수비형 미드필더로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는 스킵이나 호이비에르가 있지만 전체적인 패스를 책임질 만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콘테 감독의 전술에서 아쉬울 수밖에 없고 호이비에르는 오히려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역할에 어울려 보이는데요. 반면에 로셀소, 은돔벨레, 알리 같은 선수들은 콘테 감독의 전술에서 자리를 잡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은돔벨레와 알리는 중원을 부지런하게 오가는 플레이가 부족한 선수들이고 로셀소 같은 경우는 중원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수비적인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다만 로셀소는 바렐라처럼 볼을 가지고 전진하는 플레이나 측면으로 빠지는 플레이까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분을 다듬는다면 충분히 좋은 활약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콘테 감독 체제에서 토트넘은 요리스, 로메로, 호이베르 그리고 최전방에 있는 손흥민과 케인을 제외하면 주전이 보장되어 있는 선수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콘테 감독의 전술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앙 수비와 미드필더 자원들을 콘테가 계속해서 실험해볼 것으로 예상되고 모우라, 베르바인, 브라이언 힐 같은 선수들은 토트넘이 투톱을 사용하게 되면 뛸 수 있는 자리가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백업 자원이 부족한 윙백에서 모우라나 브라이언 힐이 활용될 수 있는데요. 겨울 이적 시장이 오기 전까지 자신의 전술에 선수들을 실험하고 부족한 포지션에 영입을 시도하지 않을까 합니다. 과연 콘테가 이번 시즌 부진에 빠진 토트넘을 구해낼 수 있을지 많은 축구 팬들의 기대가 토트넘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